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발열 증상 있죠. 염증이 있으니까 발열이 동반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국소적인 통증과 압통이 있는데, 특히나 여기 충수염이 있을 때는 눌렀던 손을 뗄 때 통증이 심해지는 반발통이 있습니다. 보통 복부가 있을 때 아픈 곳을 누르면 통증이 심해져야 되는데, 이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충수염이 있을 때는 눌렀던 손을 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 쪽에서 어펜딕스 쪽에서 나타나는 맥버니 사인이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 펠빅 쪽에 생기는 통증과 설사, 테네스무스라는 게 좀 교재마다 나오긴 하거든요. 이건 이제 이급부증이라고 해서 배설하고 난 뒤에도 남는 불쾌한 통증들, 이런 전반적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한 증상들이 펠빅 쪽에 어펜딕스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상들입니다.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. 어느 쪽에 충수염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부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요. 이것은 탈장과 관련된 개념인데, 또 인기날 쪽 허니아에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펜딕스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, 피모랄 쪽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탈장대 위치에 따라서 명칭을 구분하게 되고, 이러한 경우 서해부 쪽에 통증이 동반되는 어펜디사이티스, 충수염이 있다는 것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백혈구 증가증과 가장 기본적인 오심과 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요. 여기 있는 서해부 통증과 관련된 영상까지 보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인기날 쪽에 탈장이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부근에 추가적으로 어펜딕스가 같이 나오면서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이런 경우에 특징 용어를 쓰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,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펜딕스가 연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개념까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증상 살펴봤고요. 다음 넘어가서 패솔로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수염의 병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염증 발생 패턴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장을 보시면은 충수염에 폐색이 발생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은 안에 플루이드라든지 여러 성분들이 고이게 되겠죠. 거기에 대한 2차 감염이 생기게 되고, 기타 허열 및 괴사 증상이 동반되는 염증 반응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폐쇄가 발생하게 되고 내부가 막혀지게 되면 플루이드가 점차 쌓여지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2차 감염, 박테리아 생성된다든지 감염이 형성되게 되고, 혈관 우열 증상, 허열과 괴사, 일반적인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,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충수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림포이드 하이포플라시아인데요. 주변에 림프절이 증식하면서 여기 있는 충수를 압박하게 되고 흐름을 막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고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충수 결석입니다. 또는 이것과 비슷하게 대변석 이런 표현들도 같이 연관될 수 있겠는데요. 단단해진 성분들이 내부의 흐름을 막게 되면서 발병하게 되는 어펜디콜리스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연관되는 게 포린바디인데요. 이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서 폐쇄가 일어나서 발병하게 되는 충수염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전이 되던 간에 흐름을 막게 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넘어가서 트리트먼트와 그 예후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충수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겠고요. 이런 것들은 오픈 서저리 또는 복강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단순하게 합병증 없이 발생된 충수염 같은 경우는 극히 낮은 사망률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. 반면에 천공이라든지 복막염이 동반된 여러가지 복합적인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소 여기 있는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보시면은 어펜딕스 쪽에 궤저가 진행되게 되면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
복부라든지 펠비스 쪽에서 농양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전체 한 30% 정도에서는 농양 형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,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레디올로지스트에 의해서 영상 가이드 하에 치료의 목적으로 또 배액술이 필요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. 충수 절제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고요. 단순한 상태에서는 낮은 사망률, 추가적인 합병증이 있을 때는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전체 한 30% 정도에서는 농양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요. 이런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영상의학적 가이드를 통한 배액이 필요할 수 있다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.